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녔던 어학교의 후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학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저는 센트럴 런던에 있는 세인트 자일즈라는 어학교에 다녔었고요. 어, 워홀을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저는 처음 3달 정도 어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유학원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제가 어학교를 선택할 때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학교를 알아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업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고요. 두 번째는 학비. 학비가 아무래도 너무 비싸면 좀 부담이 돼서 너무 비싸지 않은 곳 위주로 알아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충실한지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알아봤었는데요. 일단 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녔던 학교는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저는 일반 그냥 제네럴 잉글리시 오후반에서 공부를 했고요. 같은 제네럴 잉글리시여도 오전반이면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갔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생각해서 그냥 오후반으로 선택을 했었고, 또 6개월 이상으로 장기 등록을 하면 좀 더 할인이 됐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12주만 등록했어요. 제가 알아봤던 학교들 중에는 학비가 더 비싼 곳도 있고 더 저렴한 곳도 있었는데요. 뭐 더 비싼 곳은 시설도 좋고 아무래도 후기가 좋은 곳도 많았는데 저한테는 조금 비용 면이 부담이 됐었고요. 더 저렴한 곳은 후기가 별로거나 뭐 유학원에서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제가 갔던 학교는 한국인 비중이 연중 뭐 6, 7% 정도로 굉장히 낮았고 방과 후 활동이나 뭐 수업 커리큘럼도 잘 짜여져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교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학교에 다니는 게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학교에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어학교의 장점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워홀로 오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학교 끝나고 나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할 기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니던 학교에 유럽 친구들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수업 중에서 그랬고 다른 나라,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어학교의 장점은 영국식 영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학교에 선생님의 90% 이상이 영국 분이셨고, 아무래도 영국 영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수업 중에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뭐 영국식 발음으로 고쳐주시는 분도 계셨고, 꼭 그 발음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서도 영국에서만 쓰는 영국식 표현이나 뭐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미국식 영어나 영국식 영어나 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건 없는데요. 영국식 영어를 선호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영국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더욱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어학교의 장점은요,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영어권 나라에 오면 당연히 밖에 나가서도 영어를 써야 하고, 뭐 들리는 것도 영어가 많을 텐데요. 의외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길게 그리고 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학교에 다니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은 좀 어려운 주제로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대화를 어려운 주제로 깊게 오래 대화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저는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어학교에 가면 시험 대비반과 그냥 일반 제네럴 잉글리시 이제 두 코스로 제일 크게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시험 대비반은 뭐 쓰기, 독해, 뭐 리스닝, 뭐 스피킹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골고루 한다면 제네럴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당장 영어를 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피킹 비중이 일단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그 다음에 쓰기나 독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학교를 다닐 때도 한 반에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면 약간 좀 시장통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학교를 만약에 알아보신다면 미리 한 반의 평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기본적으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한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았고요.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적당히 선생님이랑도 대화하면서 팀 둘씩 짝지어서 대화하거나 뭐 3명씩, 4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적당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어학교의 장점이고요.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선생님이나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클래스메이트들이 좀 케바케, 복불복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1시간 수업이 45분이었는데 좀 그냥 약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그런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수업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었고 1교시부터 3교시까지가 이제 메인 티처 수업이었고요. 마지막 4교시가 다른 선생님이었는데 다행히 메인 티처는 정말 좋은 분이셨고 4교시 수업 선생님이 좀 약간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오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조금 저도 불만이 있었는데 이건 좀 여담인데 다른 반에서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 한 명이 학교에다가 클레임을 걸어서 반을 바꾸고 또 그 선생님도 굉장히 학교에서 따로 불려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말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선생님한테 직접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학교에 분명히 그런 선생님이나 수업 사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수업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반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한다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걸 당연히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달 동안 반이 한번 올라가서
총 4분의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고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휴가를 내셨을 때, 뭐, 대체로 들어왔던 선생님 수업까지 하면 총 한 7, 8분의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선생님들마다 정말 수업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짜여있는 커리큘럼은 다 같거든요. 학교에서 다 준비해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르치는 방식도 되게 다 다르고 뭐 그중에는 저랑 정말 잘 맞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좀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선생님도 계셨기 때문에 좀 그거는 케바케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달 동안 어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이제 여름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주변 유럽 국가에서 여름방학 동안 이제 단기 어학연수를 온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짬을 내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10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게 그중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숙제를 내줘도 제대로 안 해온다든지 수업 시간에도 뭐 핸드폰을 하고 놀거나 친구들이랑 잡담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은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나중에 올라가기 전에 처음에 있었던 반에서는 좀 그런 학생들이 몇몇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학교의 단점 2번째는요. 학비가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처럼 단기로 어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갑자기 일취월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장기로 1년 이상 다닌다고 해도 학비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공식적인 학위로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학교를 만약 생각하고 계신다면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홀 비자는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와서 바로 일을 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어학교를 가야 한다, 뭐, 가는 거는 뭐 시간 낭비, 돈 낭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이긴 했지만 3개월 동안 좋은 경험도 됐고요. 나름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좀 알아보시고 뭐 유학원 상담받는 거는 다 웬만한 곳은 다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런 데 가셔서 좀 알아보시고 좀 정보도 많이 얻고 사전 조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영국 워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초기 비용과 첫 한 달간 생활비 그리고 어학교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되게 많이 갈라지는데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더 유익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혹시 워홀이나 영국 생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